자, 센스틸러 주요 김신혜 씨 네. 모셨는데요. 테마는 뭡니까? 네,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네, 우리 대한민국. 여기 홍수환 선수님도 위태한이 아니라 위대한이라고 위대한 얘기하셔서 대한민국을 위태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네. 지도자군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요. 3위는요? 네, 황교안, 홍준표, 맞네요. 원희룡, 홍정호. 해서 어쨌든 뭐 이제 여기 3위는요. 나는 홍준표는 싫은데 황교안 좋아. 황교안은 좋은데 홍준표는 싫어. 나는 원희룡은 아니야. 뭐 홍정이 왜 나와? 막 이래 여기서 이제 우글우글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대선 주자가 없다라고 얼마나 많은 프레임에 걸려 있었고 또 그동안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대선 주자가 지금 7군단, 8군단 다 있는 거예요. 7용, 8용, 9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공정하게 돼서 그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으킬 지도자 한 명이 결국은 내년에 나올 텐데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요거는 기사보다는 그냥 이야기로 박사님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외교 지금 나가서 어쨌든 백신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문재인은 근데 지금 김정숙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 박사님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벌써 한국에 시그널을 여러 방식으로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황교안 대표는 미국과 한미동맹으로 함께 갈 뿐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어쨌든 황교안이라는 이 크리스찬이면서 그래도 총리까지 했고 물론 어떤 이런 단점들이 있죠. 판단력 그때 신원서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이 약점이 있지만 어떤 분명히 이분이 함께 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 외교와 관련된 거 그리고 총리라면서 얼마나 사실 많은 걸 봤습니까? 이분이 입 열면요. 정권이 전 바뀌고서는 이제 황 총리님이었던 분이 다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태경하고 최근에 제가 예전에 그 촛불 전국일 때 그 바른미래당 만들기 전에 하태경이 그 김무성 쪽에 서서 막 황교안 총리를 공격하는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네. 촛불에 불타 죽고 싶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태경이 그래요. 근데 말 조심하십시오! 이래요. 누가? 황교안 대표가. 같은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같은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어디 욕 하나가 없는데 하태경이 찔끔 놀라요. 그런데 그랬던 하태경이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여기 들어와서 그거 공천받으려고 굽신굽신 되고 막 그래가지고 들어오더니 얘네들이 싹 돌변하잖아요. 뱀 같은 자들. 근데 황교안 대표님은 그 불에 타 죽고 싶냐고 했을 때 같은 말이라도 그 황교안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올바른 얘기를 정도 있게, 그리고 정말 애국심을 갖고 하셨던 사실은 황교안 대표를 아꼈다면 당대표를 출마를 안 시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잘 계시면서 오히려 대권 주자로 준비했으면 지금 타이밍에 이런 대우는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김무성의 뭐 등등이 황교안 끌어들인 거죠. 그 시기에. 그래놓고 여기 얼굴을 세우면서 자기네들 하태경, 유승민 다 나눠 먹고 야 황 그런 거 뭐 달라고 몰라고 할 사람이 아니야. 야 세워놓고 우리가 다 헤쳐먹으면 돼. 그렇게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든지 저러든지 이제 지도자가 되시는 분은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자료 저는 이제 사실 윤석열 총장이 황교안 대표랑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은 무서울 정도로 자기 팬클럽이 어디서 얼마를 걷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같은 검사였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공안 검사를 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완전 다른 사건 특수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조사에 이게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위기감을 갖고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대표도 어쨌든 이제 복당이 서울시당에서 오케이가 났고요. 네. 복당해야죠. 네, 아니 복당은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이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그때 그냥 홍준표 대표 왜냐면 제가 그때 당 방송인 옳은 소리라고 있었어요. 그때 선거 기간에 방송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당선이 되겠죠 이런 멘트를 준비했는데 방송을 정지시키더라고요. 김신 씨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아니 제가 볼 때 여기 그래도 홍준표 대표 당 대표하고 대선 주자인데 당선은 되죠. 이인선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날 이제 선거법 위반에 걸리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에서 밀고 있지 않는 후보니까 이인선을 밀어야 된다는 게 방송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존 방송국에 사실 가기도 어려운 애 같아요. 왜냐면 윗선에서 금기화 이러면 금기화가 어딨냐 저 못하겠다 그래서 저녁에 그 PD님이 그래도 저거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 MB 국밥 광고 그거 만드셨던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소갈비살 사주시길래 아직 못하겠다고 막 감사하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느낌이 왔죠. 홍준표 정치란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홍준표 대표라고 하더니 딱 끝나니까 방송에서 언급조차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호불호가 강해.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끝났는데요. 이제 복당 이후에 홍준표 대표님은 내가 대선 나가야 돼. 내가 이거 욕심. 왜냐면 사실 홍준표 대표님 측근 아주 가까운 분을 통해 한참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꿈도 대선 꿈을 꾸신대요. 꿈을. 그래서 꿈 깨라 그랬어요. 미안한데 왜냐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무리에 막 홍준표 막 대통령 이걸 했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 모든 인간은 거기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정상 나 그냥 다 욕심 버려. 나는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약을 맞은 거 같은 강렬한. 꿈도 실제로 꾸신대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님의 좋은 면도 있고 분명히 이분은 계속 우파를 지향했던 분이고 우리 이 진영에서 정말 가난하게 진짜 무지랭이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검사가 되고 여기까지 오신 그 캐릭터는 모두가 박수를 치니까요. 이제 분명히 대선 주자로는 다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분명히 경선 과정에서의 흥행 그리고 서로 합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문재인 정권 이 주사파 정권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거기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는 한 분들이 되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희룡 지사 요즘에 사실은 공부 찐천재 홍진경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홍진경 아시죠? 네. 개그맨 홍진경이 되게 웃기거든요. 요즘에 자녀 교육하는 거랑. 근데 거기에 안철수 편에 175만 명이 봤어요. 안철수 수학 선생님이 나오고 나경원 국어 선생님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들이 진짜 안철수 수학 선생님이 너무 수학을 잘 가르치는데요. 그분 이 영상에 댓글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안철수한테 수학 배우고 싶다. 왜냐면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요. 왜냐면 3x는 뭐 4x-1을 가르치는데요. 자 3x는 뭐냐면요. x가 3번 있다는 소리 하면서 이제 안철수가 xxx를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홍진경이 나는 안철수 같은 수학 선생님 만났으면 수학 천재가 됐을 거야 막 이럽니다. 근데 이게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희룡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나경원 의원한테 공부 잘했다며. 네, 나경원 의원한테 서울대에서 공부 엄청 잘하셨죠? 법대에서 뭐 1등이셨죠? 했더니 저는 뭐 서울에서 잘한 거고요. 전국 1등은 원희룡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한 문제도 안 틀렸대요. 천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탁월한 머리 그리고 그 시대에 뭐 남경필, 원희룡 이렇게 해가지고 정병국에서 소장파로 이제 유명하셨고 한데 어쨌든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원희룡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위대한 대통령 네. 미국에서도 봐도요. 네. 위대한 대통령이 공부 그렇게 잘하는 네. 사람이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왜 이 지금 7인을 이렇게 뽑아왔냐면요. 막걸리 한 잔을 외쳤던 우리 미스터 트롯. 네. 실제로 영탁이란 막걸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보시면 탑 7을 뽑잖아요. 그리고 그 7까지 올라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도 되지만 힘도 되고요. 내가 이건 이 사람 밀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면 또 홍정욱 잘하는 사람 아니야? 하버드 출신이니까. 네, 홍정욱은 어쨌든 또 책을 내서 근데 저는 서점에 가보면 이제 홍정욱 책을 사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이게 우리가 궁금하니까. 궁금하고 궁금한 것도 있고 일단은 홍정욱은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생겼다가 있고 너무 잘생겼다 있는데 그냥 그 책에 그러니까 보시면 예를 들면 표지만 봐도 그냥 너무 잘생겼어요. 그 상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 상품이 지금 진열이 저는 보수와 우파에 어쨌든 진열이 돼 있다면 각자 상품성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홍정욱이라는 그 브랜드는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호감 간다.
멋있다. 우리 우파 진영 본진의 이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닐 거예요. 야, 뭐 걔가 한 일이 뭐 있어. 이러는데 이 표도 저 표도 다 표거든요. 근데 이 표들이 한마디로 홍정호를 좋아하는 표들은 정치에 관심 없는 자. 그냥 서점에 와서 다 보수는 싫은데 나는 홍정호 건 살 수 있어 하는 표들이 있긴 있어요. 있죠. 네, 그 표를 담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제주지사 어쨌든 했고 그냥 소장파 정도에서 그러나 바른미래당에 배신 때리진 않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싸웠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각자의 네. 작은 표들이 이제 좀 모여질 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3위에 넣어봤습니다.